2018년 새해 산드라 가너는 평화롭게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살해당한 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No, ma'am. Come on, sweetie. Come on. You're gonna get him! You're gonna get him! Please! 그녀는 복면을 쓴 괴한이 집에 침입해 남편을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산드라의 아들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고 경찰에게 진술했고, 그 순간부터 산드라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진 피해자에서 모든 것을 계획한 냉혈한 살인자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If she did something like that, I don't understand why. What's your thoughts? I don't want to say. Handsome mom, man. 산드라와 존은 1998년 텍사스주 파리에서 직장 동료로 처음 만났습니다. 산드라는 존보다 13살 연상이었지만 나이차는 두 사람 사이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산드라는 이혼 후 두 아이 웨스와 안드레아를 키우고 있었고, 존은 자연스럽게 그 가족의 일원이 되어 아버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두 사람은 2년간 교제한 끝에 2000년 1월 1일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포장회사에서 총괄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던 존은 대체로 친절하고 사교적인 사람이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다만 술을 마시면 다소 기분이 달라지는 면이 있었고, 정신건강 문제로 항우울제를 복용 중이었습니다. 존은 웨스와는 원만한 관계였지만 안드레아와는 다소 어색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2014년 산드라가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으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결국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때부터 존은 주저없이 그녀의 간병인이 되었고 헌신적으로 산드라를 보살폈습니다. 존의 그런 모습을 보며 안드레아는 그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고 점점 그를 신뢰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드라의 건강은 계속 악화됐고 복용 중인 약물은 그녀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삶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큼 고통이 깊어졌으며 스스로가 존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존은 늘 곁을 지키며 그녀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었습니다. 2016년 두 사람은 텍사스 메이펄로 이사했으며 존의 가족도 부부의 집 맞은편으로 이사오면서 그들의 집은 자연스럽게 가족 모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기념일마다 가족들이 모여 파티를 열었고 집 안팎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 부부는 결혼기념일을 맞아 아들 웨스와 함께 오붓하게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식사 후 웨스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고 부부는 간단히 식탁을 정리한 뒤 반려견들을 산책시키고 평소처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12시 50분 산드라는 다급한 목소리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911, where's your emergency? I need somebody to come. I need a police. I need an ambulance. My husband's been shot. Okay, what happened there? There was a man here. I shot him. 산드라의 말에 따르면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남편을 쏜 후 그녀를 위협하며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산드라에게 고개를 숙이게 한 뒤 바닥을 향해 엎드려 100까지 세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서 그녀를 쏘겠다고 협박한 뒤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산드라는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 911 요원은 그녀에게 남편을 침대에서 바닥으로 옮긴 후 CPR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약 15분 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산드라는 침실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존은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그의 몸을 확인했을 때 여전히 체온이 따뜻한 상태였고 이는 산드라가 처음 전화를 걸었을 당시 그가 여전히 살아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No, ma'am. Come on, sweetie. Come on. You're gonna get him! You're gonna get him! Please! 이후 경찰은 침입자가 아직 집안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집안이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출입을 통제한 뒤 현장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산드라와 주변 환경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경찰이 완전히 현장을 봉쇄하기 전까지 여러 구급대원들이 침실 안팎을 드나들었기 때문에 범죄 현장이 일부 훼손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산드라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몇 마디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산드라는 경찰서로 이송되어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를 사건 해결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신문에 앞서 경찰은 총기 잔여물 검사를 위해 산드라의 손에서 시료를 채취했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그녀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당시 입고 있던 옷도 증거물로 수거되었습니다. 산드라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의 흐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들 웨스가 저녁 식사를 위해 집에 들렀다가 오후 7시쯤 떠났습니다. 그 후 부부는 9시 30분쯤에 잠자리에 들었고 새벽 12시 50분경 두 발의 총성을 듣고 잠에서 깬 산드라는 손전등과 총을 들고 서 있는 한 남성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란 그녀는 침대 옆 바닥으로 몸을 피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산드라는 범인이 파란색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을 한 백인 남성으로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산드라는 제발 살려달라고 그에게 애원했습니다. 존이 자기 인생을 망쳐놔서 그래서 죽였다고 범인이 그렇게 산드라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I worked my ass off and then he fired me. He says I lost my house, I lost my wife, I lost my kid. 이 말로 보아 산드라는 그가 존의 전 직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그 남성은 존이 집안 어딘가에 현금을 숨겨놓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돈을 요구했고 산드라는 침실 옷장 안 금고를 열어 돈을 건넸습니다. 산드라는 금고 안에 약 2천만 원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이 금액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몇 시간에 걸쳐 산드라를 신문한 후 그녀의 귀가를 허락했습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존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 대부분의 가족들은 산드라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집으로 돌아온 후 일부는 조금씩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살인사건이 벌어진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산드라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범인이 다시 찾아오길 바란다며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직접 그를 죽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웨스는 새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친척을 통해 전해 들었고 직접 경찰과 이야기하겠다며 곧바로 차를 몰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을 잃은 어머니에게 단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은 채 곧장 경찰서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과의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웨스는 산드라가 이 일을 저질렀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So you were with John last night. So I said, if she did something like that, I don't understand why. What's your thoughts? I don't want to say. I guess I'm wrong, man. 웨스는 누군가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산드라의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냐고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개들이 짖었을 것이고 뭔가 이상한 낌새라도 있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산드라의 일관된 진술을 굳게 믿고 있던 경찰도 웨스와의 대화 이후부터는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경찰은 존의 집안 구석구석, 차량과 별채까지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웨스는 경찰에게 산드라가 평소 그녀의 총을 자동차 좌석 밑에 보관하는 습관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샅샅이 뒤진 결과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존은 총기 수집을 취미로 삼고 있었고 집 곳곳에 총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총들을 여러 곳에 분산시켜 놓은 걸 보면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총기 수색 결과 대부분의 총기는 확인되었지만 38구경 토러스 권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존이 산드라에게 기념일 선물로 준 것이었고 산드라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드라의 손에서 소량의 총기 잔여물이 검출되었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그녀가 존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묻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원래 총기 잔여물 검사를 위해 손을 종이봉지로 보호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사를 진행할 무렵엔 일부 증거가 이미 닦여나갔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산드라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한 결과 존이 살해되기 불과 며칠 전 잡히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방법, 잠든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라는 키워드와 그리고 몇 가지 약물 관련 내용을 그녀가 검색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경찰은 산드라를 확실한 주요 용의자로 보기 시작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처음 수색할 때 뭔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별채 차고에 주차돼 있는 산드라의 차량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차는 잠겨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열쇠를 받기 위해 맞은편에 있는 시댁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산드라는 포크를 내던지며 안 돼 라고 욕을 섞어 소리쳤고 그녀의 반응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자 산드라는 경찰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고 느껴 격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차문을 부수겠다고 하자 산드라는 마지못해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녀의 차량을 다시 수색한 결과 살인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38구경 토러스 권총이 종이 타월과 비닐봉지에 쌓인 채 좌석 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처음 수색할 때 놓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으므로 범인이 그 총을 나중에 차량에 숨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웨스는 바로 맞은편 집으로 달려가 산드라의 차에서 살인 무기가 발견됐다고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존의 가족들은 모두 산드라가 범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깊이 사랑한다고 말해왔던 그녀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히 용의자 신분으로 산드라는 다시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I need you to be honest. I'm trying, I swear I'm trying to be honest with you. You don't think I'm being honest? Did something happen? What happened? I did not kill my husband. We want you to tell us. That's what we're here for. To tell you what? You want me to say that I did it when I didn't? We want you to tell 경찰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세웠고 산드라는 눈에 띄게 당황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Did you put that gun in your car? There's not a gun in my car. Are you serious? I didn't put a gun in my car, y'all. I swear. Where was there a gun in my car? No, you're trying to get me to admit something I didn't do. No. Yes. No. Yes. And I'm done talking to you. 산드라는 총을 차에 보관한 적이 없으며 아들 웨스에게 총을 운전석 밑에 넣고 다닌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총기를 분석한 결과 지문이나 DNA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지만 존에게 발사된 두 발의 총알은 모두 산드라의 38구경 권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문제의 총은 산드라의 차량 안에서 발견됐으므로 경찰은 산드라를 범인으로 보고 그녀를 체포하기로 결정합니다. 경찰은 외출 중인 산드라가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산드라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곧바로 체포했습니다. 맞은편에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존의 가족들은 산드라가 체포되자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보석금은 무려 25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보석금을 감당할 수 없던 그녀는 1년 반 동안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2019년 9월 텍사스 앨리스 카운티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총이 산드라의 소유이고 그녀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점을 근거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복수를 위해 침입한 범인이 굳이 자신의 범행 동기를 밝힐 이유는 없다며 침입자 가능성을 일축하려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산드라 측은 진짜 범인이 따로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총기에서 산드라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아들 웨스를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웨스는 사건 직후 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도 없이 경찰서로 가서 곧장 어머니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가 새아버지를 죽일 만한 동기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저 어머니가 그런 짓을 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웨스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존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과 유산을 상속받을 입장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반면 존은 산드라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그녀의 삶의 중요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4일 전 산드라의 전자기기에 수상한 검색 기록들이 남겨졌는데 웨스는 산드라의 휴대폰과 아이패드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검색은 부부가 평소 잠든 시간인 밤 9시 30분을 훨씬 지난 밤 11시경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검찰은 웨스의 알리바이를 넷플릭스 시청 기록으로 입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웨스는 사건 당일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맥주를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넷플릭스 계정의 타임존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즉, 웨스가 사건 시간에 집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 경찰 수사의 미숙함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현장을 지휘한 경찰은 살인사건 수사가 처음이었고 범죄 현장은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증거 훼손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산드라의 손에 종이봉지를 씌우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은 산드라의 차량에서도 범인이 만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의 편향성과 부실함이 드러나면서 배심원들의 시선도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산드라는 아들 웨스가 남편을 죽인 범인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산드라가 범인의 눈을 보고 목소리도 들었으면서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산드라는 총성이 들리며 깨어났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으며 오직 공포만 느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웨스가 사람을 죽일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며 그리고 그럴 만큼 영리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100개가 넘는 증거를 제시하며 산드라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반면 산드라의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만 할 뿐 제대로 된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2배나 길어진 4주 동안 치열하게 이어졌고 모든 이들이 지쳐버린 가운데 배심원단은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We, the jury, find the defendant, Sandra Louise Garner, not guilty. 딸 안드레아와 가족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으며 존의 가족은 굳은 얼굴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21개월의 수감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집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드라는 남편과 살던 집으로 돌아왔지만 건너편에 살던 존의 부모는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갔습니다. 그리고 산드라는 이제 웨스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산드라가 범인이라 믿고 있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그녀를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